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같이 챙겨 먹는 한 숟가락의 검은 콩이 정말로 내 몸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신장을 괴롭히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이 사실은 특정 순간, 특정 조합에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를 조금만 기울여 주신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70세의 한명숙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에서 건강하면 늘 이름이 먼저 나올 만큼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술은 전혀 드시지 않았고 담배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으셨으며 병원에서 주는 약은 화학 물질이라며 꺼리셨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나온 음식만으로 몸을 다스려야 한다는 신념이 아주 강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빠지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 검은 콩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국산 서리태를 고르고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마다 챙겨 드셨고 밥상 위에는 늘 검은 콩 반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 않겠냐고 말려도 몸에 좋은 거라며 오히려 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명숙 어르신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는 단단한 결석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신장이 망가졌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검은 콩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으며 중년 이후 몸에 필요한 영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은 콩 그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과 함께 먹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떠올릴 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의 음식만 받아들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와 서로 만나고 반응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젊을 때는 이 조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력도 좋고 장기 기능도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흔을 넘기고 쉰을 향해 갈수록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신장은 예전만큼 노폐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때 음식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아침에 간편하다고 함께 곁들이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검은 콩을 먹을 때 특정 음식들을 늘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검은 콩의 위험한 궁합 3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조합이 위험한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그동안 나도 혹시 잘못 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히려 잘 오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면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신장 건강을 지키는 기준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검은 콩과 함께할 때 위험한 조합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로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시거나 고소한 맛 때문에 습관처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백질도 챙기고 칼슘도 보충하는 완벽한 조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이 조합은 우리 몸 안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각각은 분명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위장 안에서 이 두 성분이 동시에 만나면 인산칼슘이라는 물질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매우 단단한 성질을 띱니다. 쉽게 말해 위장 안에서 미세한 돌처럼 굳어지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충분해서 어느 정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40을 넘기고 50을 지나면서 위산의 양과 소화 효소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인산 칼슘 덩어리는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장을 지나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단한 물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장 안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검은 콩을 우유에 타서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 불편함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장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검은 콩과 함께할 때 조심하셔야 할 위험한 두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고기와의 조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콩도 단백질이고 고기도 단백질이니 함께 먹으면 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콩밥에 소고기 반찬을 곁들이는 식단은 건강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의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특히 철분과 아연을 매우 강하게 붙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 쉽게 부족해지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함께 먹게 되면 피틴산이 소고기의 철분을 꽉 붙잡아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만든 채 그대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쉽게 말해 비싼 돈을 주고 소고기를 드셨지만 정작 필요한 영양은 얻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찬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과 미네랄 찌꺼기들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이런 부산물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고 계속 과로하게 됩니다. 혹시 고기와 콩을 함께 드신 날 유독 몸이 붓거나 소변색이 진해진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소고기는 각각 좋은 음식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함께할수록 효율은 떨어지고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과 함께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한 궁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먹을 때 도대체 무엇을 피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조합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신장에 더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검은 콩과 함께할 때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위험한 조합 세 번째는 바로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짭짤한 국물 요리처럼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기 힘든 반찬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콩밥에 김치 한 점 얹어 먹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 풍경입니까? 입맛 없을 때 짭짤한 장아찌 하나면 밥 한 공기는 금세 비워집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이 조합은 신장에게 가장 가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검은 콩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짠 음식을 통해 나트륨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검은 콩을 통해 칼륨까지 동시에 밀려 들어오면 신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오래 사용한 정수기에 갑자기 흙탕물과 오염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결국 막히거나 고장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이미 바쁜 상태에서 칼륨까지 과도하게 처리해야 하면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고 입 주변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믿고 지내십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성인 중 상당수가 이미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지만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될 때까지 침묵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콩밥을 즐겨 드셨고 반찬으로는 간장에 졸인 콩 반찬과 젓갈을 자주 올리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검은 콩과 입맛을 살려준 짠 반찬들이 매 끼니마다 신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 보내고 있던 분명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유난히 붓지는 않으십니까? 아침보다 저녁에 얼굴이 더 퉁퉁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지거나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기 버거워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검은 콩을 즐겨 드시면서 김치나 젓갈을 늘 함께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김치나 된장, 젓갈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과 양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만큼은 짠 반찬의 양을 줄이고 국물 요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선택이 됩니다. 신장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과 함께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위험한 조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유와의 조합은 몸속에서 돌을 만들 수 있고 소고기와의 조합은 영양 흡수를 방해하며 짠 음식과의 조합은 신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이쯤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 콩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할 조합을 알고 올바른 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검은 콩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신장을 괴롭히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회복시키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은 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검은 콩의 첫 번째 좋은 짝은 달걀입니다. 이 궁합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용 자체가 다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대로 달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구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단백질 이용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검은 콩밥에 달걀 하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와 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현미나 잡곡과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흰 쌀밥에 검은 콩만 섞어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현미나 잡곡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현미와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검은 콩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장에서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췌장과 신장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식사 방식입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나 식후에 쉽게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식초를 활용하는 섭취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은 콩을 먹고 속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콩 단백질이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단단한 구조를 충분히 분해하지 못해 가스나 더부룩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식초의 산 성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위장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도와주고 콩 단백질의 구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초콩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소량만 곁들여도 소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섭취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물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가공된 검은 콩 제품보다는 가능하면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나 나트륨이 추가된 제품은 검은 콩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콩을 먹고 난 뒤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속이 편안한지, 붓기가 줄어드는지, 피로감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는 방식만 바꿔도 검은 콩은 신장을 괴롭히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돕는 식품으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오늘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70세의 한명숙 어르신은 식탁의 방향을 바꾼 뒤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습관처럼 먹던 조합을 멈추고 먹는 방식과 순서를 정리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했고 검은 콩은 달걀과 함께 밥으로 드셨습니다. 반찬은 짠맛을 줄였고 국물은 최소한으로만 드셨습니다. 검은 콩은 볶아서 소량씩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식사 중간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던 선택을 조금씩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처음 며칠은 심심하다고 느끼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속이 편안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저녁마다 붓던 발목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남던 거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처럼 더부룩함 때문에 낮잠을 자주 찾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안정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이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석은 더 커지지 않았고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는데 이제는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재능이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내용은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먹을 때는 조합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우유와 함께하면 몸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소고기와 함께하면 정작 필요한 영양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짠 음식과 함께하면 신장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을 바꾸십시오. 달걀로 단백질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미나 잡곡으로 흡수 속도를 조절하며 식초로 소화를 돕는 방식이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먹고 난 뒤 속이 편안한지, 붓기가 줄어드는지, 피로감이 달라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그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콩 반찬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양을 줄이고 아침 음료가 우유라면 하루쯤은 물로 바꿔 보십시오.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몸 상태를 바꾸고 그 변화가 쌓여 1년 뒤에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검은 콩을 볼 때마다 무엇과 함께 먹을지 잠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생각이 신장을 지키고 몸 전체의 균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에 검은 콩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몸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